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안데리아스 클리브이고요. 코르티의 CEO입니다. 저는요, 유럽에 있는 AI 기업입니다. 저는요, 디지털 솔루션을 헬스케어 부문에서 만드는 기업입니다. 코르티는요, 201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헬스케어 부문에서 좀 더 좋은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세기 동안 엄청나게 헬스케어 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후로 도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헬스케어 부문에 사용될 수 있는 좀 더 좋은 도구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저희 기업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의료계에서 소위 말하는 환자 상담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이야기를 하고 의사는 자기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환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답을 주는 것이 환자 상담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이 굉장히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술도 필요합니다. 즉 환자, 인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 상담이라는 것이요. 현재 의사 평균적으로 살펴보면요. 총 15만 건의 환자 상담을 이게 의사가 활동을 하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마른 곳 이걸 환산을 해보면요. 보잉기 74만 보잉 747 700대에 가득가득 차 있는 환자를 다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환자가 그냥 의사 단 한 명이랑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르티가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 상담이라는 이렇게 의료계의 오래된 도구를 좀 고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진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 좋은데 오진이 되면서 미국에서 사실 암이랑 심장병 다음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게 바로 오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티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데이터 그리고 연구를 바탕으로 보았는데요. 환자 상담을 하면서 환자 중에 88%가 일선에서 걸러진다라고 합니다. 즉 1차 상담에서는 걸러졌는데 나중에 또 다른 의사가 이 환자랑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2차 상담 이후는 진단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두 번째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상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의견, 세컨드 오피니언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환자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개괄적인 검토가 없고 또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환자에게 피드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상담 예술적 부분과 과학적 부분 어떻게 잘 결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코르티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컨시어지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리나 알렉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리티는요. 환자가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듣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해서 의사나 그리고 의료 전문가처럼 힌트를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옛날에 들었던 거가 비슷한 내용인가 아니면 조금 이거 위험하다 싶은 내용인가 이런 거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퀄리티입니다. AI를 만든다라는 것은 AI가 자유롭게 이어지는 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성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걸 켜줘, 뭐 불을 켜줘 이런 것처럼 명령을 하잖아요. 지금 AI를 음성으로 활용하면요. 하지만 우리 AI는요. 환자 이야기를 듣는 AI입니다. 또 의사의 이야기, 환자 이야기를 듣는 AI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AI인 거죠. 그리고 이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음성이든 영상이든 텍스트든 상관없이 AI가 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응급전화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내가 굉장히 응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할 곳이 있죠. 뭐 코펜하겐에서 112를 걸면 되고요. 뭐 미국은 911이죠. 이런 응급 전화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응급
시설에서 살펴보면 기술 진전 수준이 사실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오래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70년대 사진인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 동안 우리 환자는 PC를 개발하게 됐고 휴대폰을 개발하게 됐고 엄청난 기술이 변화가 있었는데 인류 탄생 이후로 엄청난 기술이 변화가 그 기간 동안 발생을 했는데 응급시설에서는 기술이 많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환자의 IT 환경은 변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경험, 더 나은 도구를 선사하고 어떻게 더 많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디지털 AI 컨시어지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런 응급 전화를 좀 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신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자, 한번 AI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4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심장마비가 딱 발생했다라고 하면 살려면 10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 1분마다 생존율이 10%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바로 심장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도시를 살펴보면 심장 정지가 왔을 때 생존 가능성이 10%가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뭐 그냥 어지럼증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뭐 증상에 상관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요. AI를 훈련시켜서 이런 응급 전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 AI를 여러 레이어로 쌓아서 오디오의 굉장히 다른 상이성,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던가 또 목소리의 심각성이라던가 그리고 이 대화에서 나오는 뭐 기침 소리라던가 이런 모든 힌트를 바탕으로 AI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고요. 코펜하겐에서의 응급시설에서는 이 AI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총 13만 3,193건의 응급전화를 대상으로 AI가 실제 테스트가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AI가 바로 전화를 들으면서 AI를 같이 사용한다면, 즉 의료진이 응급 전화를 받는 가운데 AI가 동시에 사용된다면 굉장히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굉장히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있겠지만 AI가 결합이 된다면 심지어 더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혹은 컴퓨터는 절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것을 잊지 않죠. AI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더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다른 유럽 지역이나 호주, 미국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지금 그래프 X축의 커브 보이십니까? 그리고 커브와 그리고 위 양성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AI가 점점 더 똑똑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를 통해서 AI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심장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AI는 사실 전화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훈련을 더욱더 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제품이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전화가 걸려오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임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증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굉장히 선순환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많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의 사진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램프 보이십니까? 이 램프가
코펜하겐 응급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코펜하겐에서 1년에 수백만 건 이상의 전화를 받는 장치입니다. 이 심장마비뿐만이 아니라 40개 이상의 다른 병리학적 증상을 듣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코펜하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곧 한국에도 찾아뵐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전 세계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고 계속해서 더 잘 훈련을 시켜서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 세계의 많은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디지털 상담이라던가 원격 의료가 이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래에 충족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은행이라던가 혹은 개인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 셀프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이런 모든 것들에 익숙합니다. 굉장히 개별 맞춤식 교류 그리고 일관적인 품질 이런 모든 것들에 익숙합니다. 신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텍스트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의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환자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포맷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세상에서 갑자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응급 상황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응급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빠졌겠죠. 과거에는 심정지 이런 것으로 전화를 하던 것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도 걸려오는 전화가 훨씬 더 많아졌을 테니까요. 비디오 컨설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고 챗봇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원격 의료라던가 스마트나 어플을 사용한 의료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원격 의료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여름 기준으로 즉 이번 여름 기준으로 올해 여름 기준으로 환자의 59%가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에 대한 뜻을 보였고요. 또한 환자 가운데 36%는 가상 진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주치의를 바꿀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가상 진료에 익숙해진 거죠. 뿐만이 아니라 미국 환자의 상담 가운데 74%가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 대비 디지털 상담 수준이 14%가량 증가한 건데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실제 물리적인 상담에서 디지털로 더욱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 전문가들을 우리는 더욱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전화를 쏟아대는 가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코로나는 일단 새로운 문제고요. 이런 코로나 관련 문제를 우리는 과거에 겪은 적이 없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뭐 프로세스도 있고 장비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프로세스도 제대로 없어서 이 팬데믹 극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훈련을 시켜서 심장마비를 이해하는 것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AI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환자들, 미국의 고객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코로나 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 전화를 하고 이 전화를 바탕으로 나중에 이 코로나 환자가 진짜 양성이었는지 음성이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 환자가 어떤 전화상의 특성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진짜 양성 환자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음성적 특성을 가지는지를 AI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AI가 의사와 간호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많이 훈련이 되면서 선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코로나에 걸렸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하나 확인이 된 것이 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AI에 훈련시켜서 추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커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커브를 타고 같이 나가거나 커브보다 앞서 나가면서 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르티는 심장마비나 또 코로나 등등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혹은 지원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집에 있는 환자들이 환자 자가평가 결과를 낼 때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것도 저희 서비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다른 보건 의료 서비스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덴마크를 넘어서 유럽으로 우리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응급 상황에서 저희가 탄탄한 기반이 있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코르티가 전반적으로 넓게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글로벌 의료계를 지원할 수 있었던 역량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계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사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얻는 건강과 이 실제 보건의료 케어 서비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개인 서비스는 뭐 적응력도 좋고 사실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의료는 그냥 재미있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뢰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으로서 우리는 미래 보건의료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신뢰감을 충족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의료계에 진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곧 진출을 해서 많은 것이 디지털화가 될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많은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은 나은 결과 그리고 데이터 보안성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윤리 관련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윤리를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의료계와 환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어떻게 더 잘 지원을 하고 이와 동시에 이 안전과 데이터 보안이라는 두 가지 양축을 잘 어떻게 조율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르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도 하고 있고요. 장표를 보시면 제 이메일도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